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라에서 환생한 요리치와 혈기화된 탄지로가 대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치가 조합 재판에서 네즈코를 데리고 탈출하고 탄지로가 아카자에게 전투 기술을 배우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뒤에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염주, 랭국 교주로와 그를 보조하러 온 귀살대원 제이치와 이노스케, 그들은 하연일의 엠무를 상대로 모든 승객들을 구하며 대치하게 되었고 그렇게 승리를 자초하고 있었죠. 염주인 교주로는 다친 승객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 제이치는 잠시 소변을 보고 오겠다며 근처 숲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어디선가에서 기묘한 기기를 느끼게 되었고 그쪽을 바라보니 엄청난 속도로 혈기 한 마리가 뛰어와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제이치는 가까스로 그 주먹을 일륜도로 막아내게 됐지만 튕겨나가 나무에 부딪히게 되었고 날카롭게 부러져있던 나무의 허벅지를 깊게 찔리고 말았죠. 제이치는 젠장 하필이면 이럴 때 라며 황급히 번개호흡을 시작했는데 제이치가 가진 번개호흡은 달의 힘이 속도의 근원이었기에 한쪽 다리의 부상으로는 역시나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치의 빠른 공격이 탄지로의 목을 살짝 스쳐 지나갔고 탄지로는 일륜도라는 무기는 참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죠. 탄지로는 자신의 혈기술 화열을 시전해 온몸에 뜨거운 불길을 둘러싸았고 그대로 제이치에게 뛰어들어 타격을 먹였습니다. 제이치는 그 공격을 일륜도로 방어를 했지만 화염의 공격이 2차적으로 공격을 해 자신의 몸에 달라붙었고 그 불길을 신경 쓰느라 방어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었죠. 그렇게 탄지로는 제이치의 빈틈을 노리고 그대로 제이치의 복부를 연타했고 제이치는 그대로 땅바닥에 처박히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이노스케가 뛰어와 너 이 자식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며 짐승의 호흡을 시전해 탄지로를 덮쳤고 탄지로는 자신도 모르게 제이치의 일륜도를 잡고 그 공격을 막아냈죠. 탄지로는 칼을 손에 잡으니 왠지 모르게 사용하기 훨씬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대로 자신의 혈기술을 칼에 휘감은 뒤 이노스케를 압박했습니다. 이노스케는 이 자식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 같은데도 엄청나게 강하다 라고 생각했죠. 탄지로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뒤따라오는 화염은 이노스케의 본능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잔뜩 움츠러지다 보니 이노스케의 장점인 유연한 방식의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가 칼을 내리친 것을 피했고 반격하려고 탄지로의 복부를 강하게 외연했죠. 이노스케는 이겼다, 내가 먼저 배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탄지로의 손톱이 이노스케의 복부를 뚫어버렸습니다. 이노스케는 아차, 이 녀석은 혈기 목을 베지 않으면 재생하는 거였지, 칼을 들고 있다 보니 검사로 착각을 해버렸군 이라며 눈앞이 아찔해졌죠. 탄지로는 이노스케에게 베인 부분을 재생한 뒤 쓰러져 있는 제이치와 이노스케를 마무리하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염주 교주로가 화염의 호흡으로 뛰어와 탄지로의 칼을 막아버렸죠. 탄지로는 방금 전까지 싸웠던 이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귀살대 검사를 보자 이 녀석이 그 말로만 듣던 쥐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교주로는 심한 부상을 입은 제이치와 이노스케를 보고 열이 받는 듯 투지가 더 타올랐죠. 탄지로는 귀살대를 말살하려면 어차피 언젠가는 만나야 할 존재, 지금처럼 칼과 혈기술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와 교주로가 치열하게 맞부딪혔는데 검술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이 혈기술과 뛰어난 신체 능력만으로 버티던 탄지로는 교주로에게 한 번의 공격도 먹이지 못하며 교주로의 검술에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재생하고를 반복했습니다. 한편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아카자, 저 염주 녀석의 실력은 상당하다며 자신도 싸우고 싶어 몸이 엄청나게 근질근질했습니다. 하지만 무자의 명령해 놓은 탄지로의 실력을 키워놓으라는 것 때문에 그의 경험치를 위해 계속 두고 보고 있었죠. 아카야는 지금 이 상태로는 금방이라도 저 염주에게 탄지로가 목이 베일 수도 있다는 것에 기분이 짜릿하기도 했지만 저 녀석이라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교주로와의 칼날이 부딪힌 소리와 자신의 몸이 베어나가는 고통에 어느새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고 먼 기억 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 장면에는 아버지인 카마도 탄지로가 자신에게 알려주던 어떠한 동작들, 탄지로는 탄지로에게 너는 꼭 이 동작을 익혀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히노카미카구라, 해의 신에게 바치는 춤이었죠. 그 순간 탄지로는 현실로 돌아왔는데 교주로가 자신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고 탄지로는 히노카미카구라로 그 칼을 튕겨냈습니다. 교주로는 다시 공격을 몰아치려고 했는데 어째선지 탄지로가 자신의 공격을 전부 다 막아버렸고 아까와는 다른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방금까지만 해도 완전 초짜에 불과했던 검술이 갑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검술이 되었고, 이 검술은 심지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히노카미 카오라가 이 검사에게 먹힌다는 것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고, 더욱 과감하게 자신의 검술에 혈기술을 더해 더욱 강력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죠. 큐로는 화염의 호흡으로 그 검술을 막아내게 했지만 싸우면서도 점점 성장해나가는 탄지로의 기백에 서서히 밀리고 말았습니다. 큐로는 탄지로의 검술을 보다 보니 이 검술은 며칠 전 귀살대 주술을 무너뜨린 요리치의 검술과 같다는 걸 알았죠. 너 그 검술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곧 죽을 귀살대 녀석에겐 대답할 이유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큐로는 사실 저 검술이 무엇인지 짐작은 갔는데, 항상 아버지 신주로가 술을 마실 때마다 절대 우린 도달할 수 없는 검술이 바로 해외호흡이라며 한탄하던 게 생각났고, 전설로만 내려오던 기술인 해외호흡을 쓰는 자가 어떻게 2명이나 나오는 것이며, 더군다나 왜 혈기가 쓰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위험한 혈기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자신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혈기를 이곳에서 목을 베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퓨로는 화염의 호흡 5위 연옥을 시전했고,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탄지로를 향해 빠르게 치고 나갔죠. 탄지로 역시 히노카미 카고라의 혈기술 화열을 뒤엎은 후 강력한 일격으로 대응했고, 그 둘은 부딪혀 엄청난 불의 폭풍이 주변을 휘감게 되었습니다. 그 폭풍이 거치자 탄지로와 쿄지로는 서로의 몸을 베어 칼이 꽂혀있는 상태. 쿄지로의 칼은 탄지로의 목 부분을 반 정도 베어낸 후에 복부 쪽으로 내려가 있었죠. 쿄지로는 피를 토하며 조금 얕았군 이라고 했고, 탄지로는 자신의 목이 날아갈 뻔했다는 것에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쿄지로가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다시 움직이려고 하자 탄지로는 이제 그만 죽어 라고 하며 전신에서 화열을 내뿜었고, 쿄지로의 몸을 태워버리며 쿄지로의 목숨을 끊어버렸죠. 그 시점 육아에서도 음주의 텐겐과 상현유, 다키유타로 남매와의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텐겐이 유각의 혈기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들을 조사하다가 다키를 만났고, 다키의 목을 베어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그림자에 숨어있던 규타르의 존재를 늦게나마 알아차렸고, 규타르의 공개당해 독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텐겐은 아내들과 함께 그들과 맞서 싸웠지만 독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자 점차 밀리기 시작했고, 가까스로 어떻게 규타르의 목까지 베어냈지만 그들은 소멸하지 않았죠. 텐겐은 설마 저 둘의 목을 동시에 베어내야 하는 건가? 라고 깨달았지만 이미 시간이 흘러 온몸에 독이 다 퍼져 마비가 온 상황. 규타로와 다키의 강력한 합동 공격에 그만 전사하고 말았죠. 싸움이 끝난 후 샤바나 남매는 목격자들을 전부 죽이기 위해 돌아다니며 숨어있는 인간들을 찾아내 처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묘한 분위기를 가진 한 남자가 그들을 향해 걸어왔고, 다키는 그 남자가 일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에 기살대 검사 한 명과 함께 싸웠으면 그나마 너희들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한 명의 검사로는 절대 나를 죽일 수 없다 라고 했죠. 그래 요리치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칼을 빼들었고, 다키가 요리치를 향해 오비를 날렸습니다. 요리치는 해외호흡을 사용해 순식간에 오비를 뚫고 나아간 뒤 다키의 목을 일격에 날려버렸죠. 다키는 아까 전에도 텐겐의 일격에 목이 베었기 때문에 요즘 귀살대 검사들의 수준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졌나 열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같은 전술로 이 남자가 목을 베어냈다는 것에 방심하고 있을 때 뒤에서 규타로가 기습을 하면 필승이기에 속으로는 웃고 있었죠. 요리치는 목을 베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 다키의 모습을 담담히 보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규타로가 피해 낫으로 요리치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규타로의 공격이 요리치에게 닿기 전에 요리치가 칼을 휘둘러 규타로를 여름철 더위사냥처럼 반으로 갈라버렸죠. 다키는 규타로조차 단번에 썰려버렸다는 것에 놀라며 다시 목을 붙인 뒤 재정비를 했고, 규타로 역시 잘린 몸통을 이어붙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요리치는 그들을 번갈아 보면서 뭔가를 납득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규타로 다키는 덤덤한 요리치의 표정에 울컥하며 합동 공격을 날렸죠. 그들의 공격은 요리치의 몸을 뚫고 지나갔고, 다키는 뭐야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몸이 뚫린 요리치는 잔상이었습니다. 규타로가 공중을 보자 어느새 자신들의 위로 뛰어오른 요리치가 있었고, 요리치는 그대로 해외호흡을 사용해 크게 반원을 그리며 휘두르자 다키와 규타로의 목은 동시에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죠. 요리치는 그들의 피를 유리병에 담아 차차마루에게 보냈고 유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귀살대에서는 혈기들에게 염주 랭곡 쿄지로와 음주의지 텐겐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 그만큼 상해급의 혈기는 강하며 특히 쿄지로와 만난 혈기는 12개월의 표식도 없던 혈기라는 것에 귀살대 검사와 혈기의 전투력 차이가 확연하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었죠. 이렇게 된다면 그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건가? 라며 요리치를 떠올렸고, 그런 인재를 규율이라는 명목하에 귀살대에서 파문시킨 것이 짧은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무한성에서는 상현유의 혈기가 대치당했다는 소식에 무잔히 모든 상현들을 소집시키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탄지로 역시 불려오게 되었죠. 상현이 도움하는 탄지로에게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악수를 청했고, 탄지로가 그 악수를 받으려 하자 아카자가 도마의 선을 툭 쳐버리며 혈기끼리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던가?
라고 했습니다. 도화는 어라? 아카자궁은 저랑 굉장히 친한 사이이지 않나요? 저에게 새로 친한 혈기가 생길까봐 질투를 하시는 건가요? 호호 하고 웃었고, 아카야는 이놈의 헛소리는 조만간에 내 주먹으로 주둥이 박살내 다물게 해주지 라고 으르렁거렸죠. 그때 무대에 나와 이번에 상현육이 혈기가 죽어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이번에 기살대의 염주를 퇴치한 성과를 보인 탄지로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명을 받들겠다며 무릎을 꿇었고, 후자는 신속히 기살대를 멸하고 푸른 피 하나를 내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모든 혈기들에게 명령을 했죠. 상현 소집이 끝난 후 탄지로는 무한성에서 나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목에 칼을 슥 하고 겨누었고, 그쪽을 보니 상현이 코쿠시보가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그에 당황하며 코쿠시보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냐고 했고, 코쿠시보는 듣자 하니 검술을 쓰는 혈기라고? 한번 내게 실력을 보여주지 않겠나? 라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검을 들어 히노카미 카고라를 시연했고, 코쿠시보는 그 동작을 보며 6개의 눈이 귀둥그레졌습니다. 코쿠시보는 내 녀석 해외호흡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해외호흡? 그게 뭐죠? 라고 물었죠. 코쿠시보는 그의 그냥 단순히 흉내만 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 어디 한번 덤벼봐라 라고 하며 다레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의 히노카미 카오라와 코쿠시보의 다레호흡이 부딪히며 무한성 전체가 울릴 만큼의 굉음이 퍼져나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지로의 희생양으로 퓨드라가 전사하게 되었고, 펭귄이 탄지로 세대 없이 육아에 들어가 전사하게 되었는데, 이 시나리오에서 주들의 역할은 조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에 흐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을 시켰어요. 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죽이느냐고 댓글로 뭐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내용도 많으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